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합병 승계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어이가 없고 황당한 결론에 역시 삼성의 돈의 힘에 놀아나는 파렴치한 법조계 인사들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이제는 아주 짜놓고 고스톱을 치는 거죠. 지난 2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주진우 기자의 주장에 의하면 심의위원 15명조차도 삼성에서 준비한 의원일 것이라며 이런 결과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9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 15층 소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검찰과 삼성 측 의견을 검토하고 양측 의견 진술을 청취, 질의와 토론 수기를 거쳐 이와 같은 심의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런 결과에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의원들의 결론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 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다행스럽다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날 현안위는 무작위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1명이 불참해 14명 참석으로 개회됐습니다.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실장과 친분이 있는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 회피 안건을 의결한 뒤 위원장 직무대행은 참석위원 중 호선에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정했는데요. 위원장 직무대행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회의는 주재하되 표결 질문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표결엔 13명이 참여했는데요. 안건은 지난 4일 청구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관해 피의자 이재용 부회장 수사 계속 여부, 피의자 이재용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전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였습니다. 심의 절차에서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각 50페이지 분량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했고, 의원들은 충분한 수기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고발인 참여연대가 낸 의견서도 의원들의 수기에 참고됐는데요. 한 현안위원은 회의 종료 뒤 비밀 투표라 누가 어떻게 기소 불기소를 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본시장법 위반 입증이 쉽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며 검찰은 폭넓게 적용하고자 하고 삼성 측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가 어떠한 관련 진술이 있는지 위원들에게 제시했다고도 했는데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관한 토론도 벌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정 행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9일 기각하며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해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힌 바가 있는데요. 검찰은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각 사유를 근거로 들어 이 부회장 등 기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기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현안위원은 주가 조정, 분식 회계 등 모든 것을 놓고 긴 시간 전문가들이 모든 측면을 고민하고 고려해 토론을 거친 끝에 나온 결과로 봐달라며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부분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는데요. 심의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어 과거 8차례 사례와는 달리 검찰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심의위가 수사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로부터 평가받기 위해 검찰 스스로가 도입한 제도라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검찰 수사가 더욱 국민 신뢰를 얻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대체 뭐 하자는 건가요? 물론 의견일 뿐 법적 효력도 강제사항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가지고 또다시 여론전을 시작할 빌미를 주고 말았는데요. 역시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임을 다시 한번 처절하게 느낍니다. 검찰은 예정대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과 기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과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같은 날 믿기 힘든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26일엔 꼭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정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민주당이 같은 당 출신의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장의 방해로 또 무산됐습니다. 어디에나 빌런은 존재합니다. 한국 경제를 사익으로 좀먹는 대한민국 대표 경제 파괴 빌런 이재용, 또 정상적인 국회를 맡고 딴지를 걸며 있는 법조차 지키지 않는 정치 방해 빌런 박병석. 정말 답답함에 짜증이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 본회의 개의를 미루며 여야의 협상 기회를 또 줬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박 의장이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고 29일로 연기하자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의장을 비판하는 글이 수백 건 올라왔고, 이들은 의장은 대통령 발목을 그만 잡아라, 의장직을 사퇴하라는 주장까지 하고 나섰는데요. 박 의장 페이스북에도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항의가 올라왔습니다. 법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 왜 적폐 세력과 협치를 하나 등의 내용이었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인 거죠. 법대로 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일부 친문 커뮤니티에는 박 의장 사무실에 항의 전화를 걸었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박 의장에게 항의 문자를 보냈다는 글도 다수 눈에 띄었는데요. 이들 중 일부는 박 의장의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를 공유하며 공동으로 항의하자는 제안도 내놓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6일 박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 강행해야 할 때 강행할 의지가 없으시면 사퇴하라는 청원글에는 2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언제까지 식물국회를 이어갈까요? 29일에는 또 7월 초순에 본회의를 열자고 하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결단력도 법을 지키려는 의지도 없는 분이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자격은 있는 건가요? 대체 무엇 때문에 기계적 중립을 이토록 지키려 하는 걸까요? 결국 훗날 자신의 정치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건 아닐까요? 박병석 의장에게 경고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연기가 될 겁니다. 원 구성 협상을 재개한 미래통합당이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를 놓고 땡깡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열흘 만에 컴백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서 하는 2+2안을 제안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21대 후반기 국회 때 여당이 우선권을 갖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로써 박병석 의장은 무능력하고 무조건적인 중립을 지향하는 한심한 정치인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조건을 받아 절충안을 내놨다고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분 혹시 미래통합당 편이 아닌가 의심마저 드는데요. 26일 국회의장실에서 박 의장의 주재로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가 만나 네 번째 원구성 협상을 가졌습니다. 예정된 20분을 훌쩍 뛰어넘은 120분간의 대화가 진행되며 합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날 협상에서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의 상반기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결정했으니 후반기는 통합당 몫으로 못 박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 카드라는 취지로 맞섰는데요.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이뤄 본회의를 개최하려던 박 의장은 장시간 대화 끝에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위원장의 중재안은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2022년 대선 직후 이뤄지는 만큼 이 시점에 집권 여당에 법사위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인데요. 민주당이 4.15 총선 승리와 집권 여당의 책임감이라는 명분으로 법사위원장을 챙긴 만큼 2년 뒤에 법사위원장 분배도 집권 여당에 우선권을 주자는 게 공평하다는 설명인 겁니다. 박 의장은 제정신인가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이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주 원내대표는 이 중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음 성격의 제안이 불투명한 측면이 있는 데다 즉각 거부할 경우 정권 교체에 자신감이 없어 보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신 기존 통합당 아닌 법사위원장 전반기 민주당, 후반기 통합당 분배안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국회 컴백과 함께 선언한 윤미향 대북정책 국정조사도 협상 안건으로 탭을 위에 올렸지만 김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박 의장은 이날 더 이상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오는 28일 마지막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 29일 본회의를 예고하며 일정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주말 동안 국회의장의 주재로 마지막 협상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공보수석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며 오는 29일 월요일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박 의장의 말을 전했는데요. 그 거짓말을 또 믿고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벌써 몇 번째인가요? 21대 국회가 5월 30일 개원했고 무려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 한 달 동안 대한민국 국회는 무엇을 했나요? 원구성도 하지 못해 회기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이러고도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대체 언제까지 밥그릇 싸움만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건가요? 이러면서 국민 열세로 지급되는 세비는 다박다박 받아가시겠죠? 정말이지 징글징글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라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습니다.